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 졸업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커스터마이징 워터 슬라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짜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당시에 제가 졸업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PPT 화면이고, 네, 여기 보시면 PPT. 여기 있는 PPT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랜만에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뭐 발표라기보단 방송이지만 좀 긴장되고 떨리네요. 일단 저는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 CEO가 꿈이라는 걸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많은 다양한 워터파크든 테마파크든 다녔었는데요. 거기서 느꼈던 건 특히 워터파크는 하드웨어적? 그러니까 뭐 이런 물질적으로는 많이 잘 꾸며져 있는 데가 많았는데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부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워터파크만 해도 눈으로 쌓인 워터파크가 컨셉인데 슬라이드 자체는 일반 우리가 아는 워터 슬라이드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보고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드가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동그란 관 안에서 타게 되면 너무 밋밋한 거예요. 특히 밤에 타면 정말 무섭고, 또 어트랙션이 수동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기술력으로 워터파크 슬라이드의 루트를 바꿀 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콘텐츠와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수요 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외국인 친구까지 포함해서. 일단 워터파크에 방문했냐는 질문에 91.2%가 방문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워터슬라이드 때문에 워터파크를 방문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7.8%가 슬라이드를 타기 위해 워터파크에 방문한다 했고, 가장 비중이 높았던 51.4%는 가장 큰 요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워터파크에서 워터슬라이드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커스터마이징 워터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용할 것인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에서는 모든 사람이 커스터마이징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겠다라고 대답했고, 커스터마이징 워터 슬라이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워터 슬라이드를 타기 전에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줄 기다리면서 순차적으로 키오스크 기계에서 타고 싶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슬라이드 구역을 섹션 A, 섹션 B, 섹션 C로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역을 세 군데로 나눠요. 그래서 슬라이드 특성상 사람들은 가장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나눈 구역 A, B, C마다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어요. 키오스크에서 나는 무서운 거 탈래. 섹션 B에서는 환상적인 거 타고 싶어. C에서는 로맨틱한 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전송된 데이터 값들이 워터 슬라이드로 넘어가요. 그냥 순차적으로 슬라이드를 타면 됩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구역에서는 공포를 체험하고, 두 번째에서는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걸 체험을 하고, 세 번째에서는 달달한 로맨스를 체험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또 스피커는 천장 자체, 워터 슬라이드 자체에 내장돼 있어도 되고 튜브에 내장돼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소리 듣는 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화면만 볼래 하는 사람은 음소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 나는 기존의 워터 슬라이드 타고 싶어, 이렇게 막 화면 정신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타면 돼요. 좀 더 나아가서 본다면 디즈니랜드에서 내가 원하는 겨울왕국, 내가 좋아하는 미키마우스, 내가 좋아하는 릴로 앤 스티치를 가지고 콘텐츠를 본인이 선택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쵸? 아무튼 이런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워터 슬라이드가 있으면 이용할 건가요? 했더니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커스터마이징 워터 슬라이드를 타기 위해 재방문하실 건가요? 했더니 무려 85.3%의 사람들이
네, 다시 방문해서 즐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고객 입장에서는 슬라이드를 원하는 대로 직접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미, 감동, 신선함,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가 생활의 질이 향상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워터파크에 재방문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하고, 더워서 아이랑 놀러 가는 워터파크 그 개념 자체를 넘어서 이번에는 어떤 콘텐츠를 즐기지? 하면서 워터파크에 재방문하는 겁니다. 또 기업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섹션 A에서는 사람들이 호러를 많이 선택하더라. 처음부터 무서운 걸 많이 원하나 보다. 섹션 B에서는 생각보다 판타지는 인기가 없었고 액션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고, 액션을 할 때는 볼륨을 최대치로 하는 사람이 많더라. 섹션 C에서는 볼륨을 좀 줄이고 로맨스 같은 좀 잔잔한 걸로 끝마무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식으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네? 하는 것들을 보완하고, 이거 진짜 인기가 많은가 보다 하면은 그 콘텐츠를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킨다는 말은, 예를 들면 미키마우스에 대한 주제가 인기가 많았으면 섹션 A, B, C에 대해 미키마우스 테마를 여러 개로 늘리는 겁니다. 미키마우스의 정글 탐험, 미키마우스와 타는 슬라이드, 미키마우스와 함께하는 동굴 탐험, 이런 식으로 여러 카테고리를 또 만들어 봅니다. 또 세분화를 시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증가하면서 이윤이 창출되게 되고 콘텐츠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설문조사했을 때 고객 피드백들을 모아봤는데요. 콘텐츠가 좋으면 다시 방문할 듯, 어릴 때 자주 갔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사고 나서 감전되면 진짜 큰일이니까. 일반 호텔에 있는 수영장의 미끄럼틀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도 좋을 듯이라 했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워터파크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 말대로 일반 호텔에 있는 수영장 미끄럼틀에도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 나는 내 개인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적절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전송을 했었을 때 즐길 수 있게 하면 더 재밌겠죠. 또 외국인 친구들의 의견을 들은다면 만화나 영화랑 콜라보 되면 좋을 것 같다. 입장료가 쌌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입장료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 아픔에 대한 호소가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기술력에선 눈이 좀 아플 수도 있다 생각해요. 음악을 먼저 시행시키고 LED 같은 걸로 시행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실제로 아두이노를 가지고 사물인터넷 프로그래밍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돈이 많이 드니까 LED로 표현했는데, 호러를 선택하면 3색 LED 중에 빨간색 빛이 나고, 판타지를 선택하면 초록색 빛, 액션을 선택하면 파란색 빛 등이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통해 사람이 지나가면 스크린 대신 LED와 LCD를 띄웠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기대 효과를 설명해 드릴게요. 메인 타겟은 워터파크에 방문해서 워터 슬라이드를 즐기는 모든 고객이에요. 당연히 서브 타겟은 아까 피드백에서도 받았던 워터파크 기업, 호텔 등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모든 곳, 굳이 워터 슬라이드가 아니라 나중엔 동네 놀이터 슬라이드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 및 기대 효과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취향에 맞는 슬라이드로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 재미의 질이 향상된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향상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초기 구축 후에 콘텐츠만 추가하면 돼서 장기적으로는 환경보호가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적 측면에서는 여가 생활의 질 향상, 또 이게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국가적 측면에서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테마파크 쪽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워터파크, 테마파크 주변 지역 산업에 활기를 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측면에선 워터슬라이드의 롤모델이 될 수 있고 경쟁 기업들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워터슬라이드 산업의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경쟁의 선순환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기업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도 낮아질 수 있고 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대본이 없어서 좀 버벅거렸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커스터마이징 워터슬라이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PPT엔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졸업 프로젝트에서 사전조사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콘텐츠가 있는 워터슬라이드나 내부에 빛을 내는 것이 설치된 워터슬라이드를 찾아봤었는데 첫 번째론 오시에드 워터파크에 있는 워터슬라이드입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색깔의 하얀색 LED로 동굴을 탐험하는 듯하게 하는 워터슬라이드고 두 번째는 어드벤처 워터파크는 제가 돈만 있으면 가보고 싶은 워터파크인데요. 두바이에 있는데 슬라이드가 수족관 안을 지나는 바닷속이라는 콘텐츠와 합쳐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물속에 상어나 바다 생물들이 있는 사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물론 이거랑 다르지만 워터파크나 워터슬라이드 쪽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더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뭐 추가적으로 말하면 제가 롯데월드 면접을 봤었는데 이 최종 PPT를 인쇄해서 면접관님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신다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읽어보시라니까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쪽에서도 제 아이디어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뭐 떨어지긴 했는데 뭐 나중에 만약 롯데에서 이런 게 생기면 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주세요. 다음